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시작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추가로 하나 잘못 누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죠. 하지만 점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연주는 아주 난장판이 됩니다. 야, 그만해! 이게 바로 우리가 늙는 핵심 이유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지? 님바. 안녕하세요, 님바입니다. 2018년 6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질병분류 11판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질병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코드 MG2A, Old Age. 이 말은 노화가 질병이라는 것이며 노년이라는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오늘은 책 노화의 종말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인트로에서 언급한 그랜드 피아노는 우리의 유전 정보 전체, 즉 유전체에 비유할 수 있어요. 각 유전자는 건반이고 그 건반 수는 무려 약 2만 개나 되죠. 여기서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를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데 특정 유전자를 켜고 재우는 모든 제어 시스템과 세포 내 구조들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후성 유전체가 우리 유전체로 우리 삶이라는 음악을 연주하는 거죠. 그런데 DNA가 끊기는 등 세포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면 이 후성 유전체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여러 후성 유전인자들이 원래 하던 일을 제쳐두고 있던 자리를 떠나 DNA 복구에 집중하게 돼요. 여기서 서투인이라는 단백질 친구가 등장합니다. 종합재난대응부대의 지휘관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DNA 손상이 연달아 계속 터집니다. 삶에서 접하는 여러 유해 화학물질, 방사선, 심지어 정상적인 DNA 복제를 통해서도 그냥 세월이 흐르면 계속 DNA는 끊기고 손상돼요. 그럼 DNA 복구를 위해 원래 자리를 떠나있던 후성 유전인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가서 엉뚱한 유전자를 제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화예요. 세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살면서 DNA 손상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노화를 막을 수 있죠? 책에서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적게 먹고, 땀을 흘리고, 몸을 차갑게 해라. 주기적으로 단식을 하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고 주위 환경을 춥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을 위기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영양실조나 저체온증 정도로 심각한 정도가 아닌 적당한 위기는 오히려 서투인을 활성화시켜요. 적게 먹기에서 중요한 건 허기입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끊임없이 계속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간헐적 단식처럼 주기적인 단식을 통해 일정 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서투인의 연료인 NAD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입니다. 가벼운 산책, 땀이 흠뻑 나고 숨을 고르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집과 주위 환경을 시원하게 하면 서투인이 활성화되어 몸을 보호하는 갈색 지방이 증가합니다. 이 갈색 지방이 많으면 당뇨와 비만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죠. 물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담배. 담배 연기 속 방향성 아밀류가 DNA를 손상시키는데 직접 흡연보다 간접 흡연으로 마시는 양이 5에서 60배 더 많다고 해요. 또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지 마세요. 유력한 발암 물질인 PCB 덩어리를 먹고 싶지 않다면요. 마지막은 방사선. 자외선, X선, 라돈 등도 DNA를 손상시키는데요. 특히 라돈은 흡연에 이어 2번째 폐암 원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 게이 사정으로 열량 제한이나 운동을 못하는데요. 어떡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노화 방지약 3대장이 있습니다. 메트포르민, 레스베라트롤, NAD 증진제. 메트포르민은 2형 당뇨병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약을 복용할 경우 폐암, 췌장암, 유방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발병률을 40%까지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NAD가 더 많이 생산되게 해서 노화에 맞서는 서투인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한 황노화제인 거죠. 레스베라트롤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드는 천연 분자인 폴리페놀의 성분입니다. 각종 암, 심장병,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죠.
특히 간헐적 단식과 결합했을 때 그냥 단식만 했을 때보다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NAD 증진제의 경우 NR,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와 NMN,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요. 몸에서 NR은 NMN으로 전환되고 NMN은 NAD로 전환됩니다. 서투인의 연료 NAD, NAD가 부족하면 서투인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NAD 농도가 저절로 감소하기 때문에 보충제로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놀라운 건 폐경기의 여성과 늙은 말에게 NAD 증진제를 투여하니 다시 생리를 시작하거나 생식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안 먹어볼 이유가 없지 않나요? 물론 나이를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주장에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늙어서 퇴직하는 사람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 우려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자리 부족은 국가가 인적 자본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지 인구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알아 누워있는 시간에 돈을 벌게 되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드니 훨씬 이득이라고 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거스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자,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는 시속 1만 킬로미터로 나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여행을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원하는 영화를 언제든지 골라서 볼 수 있죠? 이게 자연스럽나요? 또 지금은 백신이 아주 익숙하죠? 하지만 최초의 천연두 백신이 개발된 1796년에는 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작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게 거의 사람을 죽인다는 것과 다름없이 들렸을 거예요. 100명의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가요? 그러자 3분의 1은 80세, 또 다른 3분의 1은 120세, 그 외에는 150세 등을 말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얼마나 오래 살든 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붙이자 영원히 살고 싶다 라고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대다수는 죽음보단 죽을 때의 고통과 비참함, 인간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 거였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지금까지 책 노화의 종말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자는 덜 늙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들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실제 나이 50세인 저자의 심장은 마치 30대 같다고 하고요. 흰머리와 깊게 패인 주름도 없다고 해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와 노화로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해볼 만한 투자가 아닐까요? 그럼 다음에도 제가 직접 읽고 유익한 내용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